정신병리 이론, 페어베어는 정신병리에 대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논문들에서 그는 정신병리를 초기 구강기와 후기 구강기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도착 지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후기에 가서 그는 정신병리의 원인이 유아가 특정한 발달 시기에 좋은 대상관계를 맺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근데 여기서 이 번역본이 조금 이상하게 원문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원문에서는 later pathology라 나중에 드러나는 병리적인 현상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여기서는 현상. 굉장히 컨퓨전 되는 게 두 개의 상반되는 이론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후기에 가서 그러니까 후기 이론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그게 아니고 전기의 이론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기에 가서라고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이 얘기는 나중에 병리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원인이 구강기에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레이터 퍼달러지라는 말이 아마 번역하면서 뉘앙스가 조금 다르게 번역된 것 같아요. 나중에 가서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 이론이 아니고 지금 전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후기에 가서라고 하니까 그 말이 좀 어떤 면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유아기 대상관계의 실패는 어머니가 아동을 사랑하지 않았거나 어머니에 대한 아동의 사랑이 무시되었을 경우에 발생한다. 와우. 예, 굉장한 얘기네. 스테이트먼트가 아주 강렬하죠? 만약 이러한 실패가 초기 구강기에 일어난다면 그는 자신의 사랑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은데 이게 구강기 고착이구나. 예. 그는 자신이 부모에게 의존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또 부모를 강렬히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을 떠나버렸다고 느낀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 사랑이 나빠서 떠났다고 본다는 얘기죠. 이게 관계를 철수하는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수형. 네. 여기서 그 구강기 초기와 구강기 후기를 나눌 때 철수형, 그러니까 분열형과 나중에 우울형을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초기 이론에서. 나중에 다른 이론으로 갔지만 이 초기 인사이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나중에 완전히 다른 이론으로 갔는지는 불분명해요. 그런데 어쩌면 이 통찰 자체는 굉장히 파워풀해요. 초기 이론이 꼭 이걸 버릴 만한 이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초기 구강기 고착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 된다. 아동은 그의 사랑, 즉 그의 구강기적 탐욕이 나쁘다고 느끼기 때문에 모든 관계에서 철수한다. 후기 구강기 단계에서는 깨물기와 잠재적 공격성이 두드러지게 발달한다. 만약 아동이 후기 구강기에 초기 대상관계의 실패를 경험한다면 그는 대상 추구의 좌절로 인한 자신의 증오가 나쁘다고 느낀다. 그는 자신의 파괴성이 부모를 멀리 밀어냈다고 느낀다. 페어베어는 이러한 후기 구강기의 고착이 클라인이 말한 우울적 역동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페어베어의 초기 이론은 모든 정신병리를 구강기적 갈등과 불안에 대한 방어들로 본다. 이러한 방어들은 분열증적이거나 우울증적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자신의 사랑에 대한 공포와 자신의 경로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페어베어의 이론은 어느 정도 클라인의 이론과 비슷한 점이 있다. 그러나 몇몇 중요한 측면에서 클라인의 이론과 전혀 다르다. 그는 훗날 분열증과 우울증을 일으키는 서로 다른 역동적 갈등을 드러내는 유아기의 두 가지 발달적 자리가 있다는 클라인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사실 페어베어는 두 번째 발달적 자리인 우울적 자리에 대한 클라인의 설명을 거의 다 받아들였다. 그러나 페어베어는 초기 구강기 단계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독창적인 이론을 도입했다. 그는 초기 구강기의 중심 문제를 공격성과 증오가 아니라 강렬한 의존과 좌절된 사랑으로 보았다. 그는 공격성의 문제가 초기 구강기 일부에 등장하며 자율적인 본능적 동기가 아니라 좌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페어베어는 어머니와 접촉하고자 하는 생후 초기의 리비도적 열망을 강조했다.
그리고 자신의 후기 연구에서 생후 초기 어머니와의 경험이 모든 정신병리 밑바닥에 깔린 문제라고 보았다. 자, 여기서 우선 페어베어의 이론 중에 첫 번째 이론인데 첫 번째 이론도 굉장히 파워풀해요. 두 번째 이론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첫 번째 이론이 임상 이론으로서 아주 모자람이 없는 아주 단단한 이론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까 발제자가 얘기했듯이 많은 환자층 중에 자기의 사랑이 나빠서 대상이 사라져버렸거나 대상이 죽어버렸거나 대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분열증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분열적인 상황을 가져오는 위드로우를 한다. 철수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사랑이 위험하다고 느끼면. 그렇죠. 자기 때문에 대상이 고통을 받고 대상이 자기로부터 떠나버렸다고 한다면 자기는 위험하니까 결국은 자기가 철수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근데 두 번째 구강기 후기 고착인 경우에는 어떤 면은 우울적 자리, 멜라니 클라인의 우울적 자리하고 비슷한 설명으로 이어가는데 거기에서는 결국 공격성 후기 고착에서는 어떤 자기의 공격성에 대한 것으로 얘기를 하죠. 자신의 어떤 후기 구강계는 초기 대상 관계 실패가 대상 추구의 좌절로 인한 자신의 증오, 헤이트리드죠. 증오가 나쁘다고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파괴성이 부모를 밀어냈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때는 자기의 죄책감하고 같이 온다는 얘기죠. 길티 필링.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이 얘기했던 우울적 자리하고 아주 비슷한 설명을 해내고 있죠. 자기의 파괴성 때문에 부모가 떠났다 하는 것하고 첫 번째 구강기 초기의 고착은 자기의 사랑 때문에 자기의 사랑이 나빠서 부모가 떠났다는 것하고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울적인 병리를 가져오고 첫 번째는 분열적인 병리를 가져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분열이 훨씬 더 깊은 병리라고 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요? 자기의 사랑이 나쁘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상이 떠났다는 것하고 자기가 파괴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격적이어서 대상이 떠났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조금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근데 어느 쪽이 더 원초적이냐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본다면. 분열적인 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화를 내서 상대방이 떠났다고 화를 안 내면 되는데 자기가 공격에서 떠났다고 한다면 공격을 안 하면 되는데 자기의 사랑이 나쁘다고 한다면 이건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내가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그 나쁜 사랑 때문에 상대방이 더 상처를 받고 상대방이 나를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내 사랑이 위험하다는 얘기가 내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셀프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태가 돼버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분열증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초기 이론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이론으로 가면서 또 다른 설득력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첫 번째 이론을 완전히 파기했다고 페어벤이 얘기하진 않아요. 이분들이 이게 초기 이론과 두 번째 이론이라고 이 책의 저자가 분류하고 있을 뿐이지 페어벤 스스로는 첫 번째 이론도 초기에 썼고 두 번째 이론을 사용을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상충적인 건지 이 두 가지를 다 자기 이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말하지는 않았어요.